자,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을 잠깐 하면 영어는 무조건 순서. 그치? 안 보이니? 네. 잠깐만. 됐다. 영어는 무조건 순서. 그래서 영어 순서가 다행히도 5개만 나와 있으니까 이 5개만 알면 된다.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인데 순서가 중요한 게 누구에게 무엇을의 순서야. 그치? 그리고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얘는 예외적인 것들이 은근히 있어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애고, 오늘 이제 이 4형식과 5형식을 할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은 어떤 자리에 누가 쓰이느냐가 중요한데, 문장의 구성 요소가 주어, 목적어, 보어잖아? 동사랑. 근데 이 동사 자리는 동사가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는 대체적으로 명사들의 자리다. 라고 배웠고,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볼 때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은 다음에 이 동사 앞뒤로 명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면 되게 좋아. 그래서 주어 앞에, 아니,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일 가능성이 90%라고 그랬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가 거의 다 주어고, 그리고 이 뒤에 명사가 없느냐.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리고 명사가 몇 개가 배치가 되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니까 요 형식을 보면 돼. 자, 그리고 보어 자리는 설명하는 자리인데, 주어라는 명사와 목적어라는 명사를 설명해서 얘는 형용사도 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배웠지. 그치? 그래서 I am a girl도 되지만 I am happy도 가능하다. I made a, 자, 지금 5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는 만들었어 나를 행복하게 할 때 내 상태가 지금 행복한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자, 여기에 형용사가 온 거고, 그는 불렀다 나를 주의라고 했을 때 이 주의는 이름이지, 명사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명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는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배웠어. 자, 그 다음에 저번에 부사를 걸러내면 문장이 몇 형식인지 파악하는데 좀 좋다라고 했었는데, 부사는 보통 ly 붙은, 형용사에 ly 붙은 애들이 보통 부사고, 전치사가 데리고 다니는 애들은 부사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그랬고,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가 끌고 다니는 문장이나 분사 구문이 부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해당하는 모든 표현은 전부 다 부사.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은 명사야. 근데 여기서 어디서는 집에서, 그치? 뭐 집까지, 집으로, 이런 게 부사라는 거지. 그치? 집 자체는 명사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1형식은 주어 동사만 있는 거고, 2형식에서 얘네들이 중요했어. 첫 번째 동사는 비동사. 1형식에서는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부사를 제거하고 나면 주어 동사만 남을 때 이때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다 해서 뒤에 뭐가 있는지, 나는 주의다 라고 할 때 얘도 명사지. 그치? 아니면 나는 착하다 라고 할 때 얘도 지금 형용사 보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다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비동사. 자, 비동사는 계속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변화를 나타내진 않는다. 그래서 변화를 나타낼 때는 become에 해당하는 애들을 쓰는데, 이 become에 해당하는 애들이 얘도 있지만 이런 애들이 있다. 이거 말고 더 많다고 그랬었지. 그치? 더 많아. 그래서 이런 등등등의 애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제일 많이 쓰이는 애가 get. 근데 이 애들이 수동태나 진행형에서 비동사 대신에 사용이 되기도 하니까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리고 이 애들이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는 바로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때. 근데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나올 때는 아니야. 이건 명사가 나온 거잖아. 그치? 형용사만 딱 나왔을 때 그때고. 자, 그 다음에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라는 감각 동사는 해석상 바로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명사라는 보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사는 당연히 안 되고 여긴 보어 자리니까. 자, 그래서 이런 해석이 이런 특징을 이제 낳은 거고, 만약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like를 사용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일형식으로 만들어서 쓰면 돼. 전치사가 끌고 다니는 걸 빼면 주어 동사만 남으니까 일형식이 되는 형태로 쓰면 돼. 자, 또 하나 중요했던 동사가 seem인데 얘는 뭐뭐처럼 보이다 또는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얘가 좀 특이한 게 얘도 형용사만 쓰는 이형식 동사, 그리고 명사를 쓰고 싶으면 like를 쓰는 앤데 it seems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문장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주어 seem 투부정사로 바꿔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쓸 수 있었지. 그치? 자, 그리고 이 모든 seem과 똑같은 애가 appear. 그래서 이 appear는 1형식에선 나타나다고 2형식에서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다 라고 했었어. 자, 그 다음 3형식. 자, 요거 외워주면 좋고. 물론 이제 얘네가 become의 뜻이라는 걸 알면 조금 쉽지만 그래도 알면 훨씬 빠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3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뭐뭐를로 끝나는 형태인데 가끔 가다가 그게 어색하게 해석이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이런 애들은 외워주면 돼. 외워주면 돼. provide A with B인데 A를이 아니라 A에게, 그치? B를 제공한다. 자, B 때문에 A를 나무라다. 다시 말해서 B에 대해서 A를 탓하다 라고 해석을 하고, prevent, stop, prohibit, keep A from ing는 주어는 얘가 이거를 못하게 한다. 그치? 자, 못하게 막아버린다 라는 뜻이다 라는 거. 특히 keep이 중요했던 게, keep은 from ing는 얘가 이거를 못하는 건데 keep 다음에 그냥 ing는 계속하는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내용이 아예 달라지니까 중요하게 봐주면 돼. 요거 체크 한번 해볼래? 여기 앞에 엥? 조금? 자, 여기 한번 볼까? 자, 주어와 동사 사이를 일단 표시를 할 거야. 그러면 문장에서 제일 처음 보이는 명사가 주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동사. 그러면 스노우펠은 눈이 내렸다지. 그치? 근데 어떻게 내렸어? 엄청 많이 내렸나봐. 밤새도록 내렸어.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and라는 애가 지금 뒤에를 보니까 문장이 나왔어. 그럼 앞에도 문장인데 이 문장과 문장을 통째로 연결을 했네. 그럼 여기도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가 있겠지. 그치? 방금 너가 한 것처럼 it이 주어겠지 당연히. 얘가 주어고 그것이 멈췄다 주어 동사. 언제? 자정에. 그치?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시간, 그 다음에 얘도 시간인데 이런 애들을 싹 빼버리고 나면 문장에서 주어 동사만 이렇게 남는 구조야. 그치? 그러면 눈이 내렸다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근데 이제 표현이 자세해진 거지. 많이 내렸고 저녁 내내 내렸어. 자, 그리고 그 다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멈췄어. 그게 멈췄는데 자정에 멈춘 거야.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부사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거고, 중요한 애들은 이제 문장 구성 성분 요소들이 해주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나머지는 잘했다. 혹시 숙제면서 질문 있어? 어렸던 괜찮아? 넘어갈게. 자, 오늘은 4형식과 5형식을 할 거야.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서 내가 설명할 게 좀 많은데 해야겠지? 여지가 없지만 녹화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자, 그러면 일단 4형식. 4형식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순서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야. 이거를 다른 말로 얘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얘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사실 요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뭐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뭐를이 아니라 얘는 에게로 해석이 되는 애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목적어 에게, 두 번째 목적어를 해준다가 일반적인 해석. 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알겠지만 주어랑 동사 다음에 지금처럼 you가 나오고 my favorite website라는 목적어 명사가 여기도 나왔는데 여기도 나왔어. 그럼 명사가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이런 경우는 사형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에게 두 번째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되는, 나는 너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면 첫 번째에게 두 번째를 해주는 거야. 첫 번째에게 두 번째를 해주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적어는 명사 자리잖아. 그러니까 명사가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하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썼는데 너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애들이 단어를 연결을 하지만 우리는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봐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명사 덩어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사 있지. 관사. 자, 관사가 on, 더가 있잖아. 얘네가 뭐 뜻도 있고 뭐 역할도 있고 다 있는데 관사라는 애가 하는 진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나부터 명사입니다를 알려주는 거야. 나부터 새로운 명사입니다. 어디까지? 명사가 나올 때까지. 왜냐면 각종 수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나부터 명사가 나올 때까지 한 덩어리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역할이 관사야. 자,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유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소유격이 나와도 괜찮은 게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가 꼭 나오게끔 되어 있어. 중간에 favorite 같은 형용사가 들어가든 말든 명사를 수식하게끔 되어 있어. 왜냐면 소유격의 역할은 형용사거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은 좀 구분이 잘 될 거야. 자, 예를 들어 여기 봐봐. 3번을 봐봐. 3번을 보면 컴퍼니가 명사야. 그치? 얘가 지금 동사지.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겠지, 당연히. 그 다음을 보면 the workers are raised인데 이 raise를 레이즈 동사 아니야? 올리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많단 말이야. 근데 앞에 어가 있어. 그럼 얘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raise가 여기서 동사로 올리다로 쓰인 게 아니라 명사로 쓰였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는 얘부터 하나의 새로운 명사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얘도 명사인데 이렇게 알 수 있지. 명사가 두 개 나왔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명사가 뒤에 두 개가 따로따로 나왔다라는 거는 4형식 아니면 5형식인데 이건 해석해보면 아는 거니까. 자, 근로자들에게 인상. 여기서는 이제 임금 인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월급을 인상해주는 것, 인상을 약속해 주었다. 그 회사는 약속해 주었다. 근로자들에게 인상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했을지언정 뭔 소린지는 알고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는 이따가 너가 한번 해봐. 그래서 4형식은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다음 동사들은 해석이 까다롭대. 여기서 주의해야 된대. 그러면 한번 해볼게, 우리가. 자, live는 남겨놓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놓고 오거나, 아니면 떠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save는 저축을 하거나, 구해주거나, 그치? 아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ost는 비용이 드는 거야. 여기서 비용은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야. 대가가 있는 거고, cause는 원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직역을 해볼게. 여기가 명사고 얘부터 새로운 명사지. 명사고 새로운 명사야. you어가 수식한다 그랬지? 새로운 명사. 자, his problem이 아니지. him problem이야. 그럼 따로. 목적격은 무조건 따로야. 수식을 못하니까.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첫 번째에게 두 번째를 해준다라고 해볼게. 그의 아빠는 남겨줄 거야 그에게 엄청난 재산을. 자, 그의 충고는 절약해줄 거야 아껴줄 거야 여긴 덜어줄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 괜찮아. 그에게 많은 문제를 덜게 해줄 거야. 부주의한 운전이지. 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너에게 너의 목숨. 그치? 자, 그 결정은 원인이 되게 할 거야. 그에게 문제를. 이렇게만 해석해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얘는 조금 이게 좋지만 해석이 되고, 이렇게만 해석해도 뭔 소린지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외우는 건 어차피 까먹으니까 소용이 없고, 구조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계속 연습을 해보자.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더 짚고 가보자. 우리가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 나는 보여줄 거야 너에게 내 웹사이트를. 자, 첫 번째가 무조건 에게고 두 번째가 르리였지,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쓰여 있었을 때 이거를 우리나라 애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분명히 구조가 이건데 첫 번째에게 두 번째를 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어색해지지.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 아닌가 봐, 너에게 웹사이트를 이건가 봐, 이렇게 봐. 그러면 안 된다고. 그치? 순서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 그러면 이 문장은 만약에 나의 웹사이트에게 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그치? 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이 문장은 틀린 거지. 내가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 문장이 틀린 거야. 그러면 자, 이 문장을 얘랑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뭐뭐를이 먼저 왔으니까 뭐뭐를이 오는 동사 바로 다음에 뭐뭐를이 오는 삼형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 자, 삼형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 자, 지금 수학처럼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요해. 자, 만약에 뭐뭐를 누구에게가 먼저인 게 4형식인데 뭐뭐를 먼저 쓰고 싶어.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거는 아예 잘못된 문장이야.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누구에게 무엇을로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가 뭐뭐를이 되려면 삼형식이 뭐뭐를이 바로 오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쌤, 얘를 어떻게 하나요? 부사로 만들어야지. 그치? 얘 명사인데 어떻게 부사로 만드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 명사를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버리면 부사가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니? 여기다가 전치사 to를 쓴다.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배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문제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4형식을 3형식으로, 뭐 3형식을 4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자리를 바꿔버리면 4형식 어순이 아예 파괴되어 버리니까 그거를 예외적으로 파괴를 하진 않아, 영어에서. 그러면 형식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전치사를 사용해서 형식을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애들은 전부 다 to라는 전치사를 써, 이런 경우. 근데 동사 자리에 make, buy, get, cook, choose, build, find 등등등의 애들은 전치사 for를 써. 그치?
ask, inquire처럼 뭔가를 부탁하는 애들은 전치사 of를 써서 바꿔. 나머지 애들은 거의 다 to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사명식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전치사는 얘네들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전치사가 중요한 게 사형식 수동태를 만들 때 써먹어. 이 전치사들이 그대로 쓰여, 동사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거는 적어놓자. 저는 지게다가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네, 그거 진짜 안 났어요. 저도 얘기로만 들었어요. 이사가 나면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뭐 아빠 그때 가지고 네, 연습한다고 머리 때문에 머리 때문에 자, 그럼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오형식. 아, 오형식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지. 맨날 나오고. 자,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할 때 이 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 또는 형용사 자리야. 당연한 자리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보자. 그 미디어는 불렀다, 그를 하고 어또 나왔지? 명사가 나왔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4형식 아니면 5형식이야. 근데 해석상 봐봐. 그 미디어는, 매체는 불렀다, 그를 재능 있는 배우라고? 이렇게 할까? 재능 있는 배우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재능 있는 배우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치? 이게 보어. 명사로 썼어. 많은 사람들 발견했지. 자, 그녀의 연설. 여기까지는 명사인데 얘가 형용사야. 그치? 자, 형용사로 끝나면 이 아니면 무조건 오라 그랬고, 많은 사람들은 발견했다, 그녀의 연설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를 가지고 보어 자리로 쓸 수 있어.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얘가 어떤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얘가 누군지, 얘가 어떤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사용된 5형식 구문이고,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야.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가 쓰인다. 그치? 명사나 형용사가 쓰인다. 이거는 기본.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자,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모르는. 이렇게 배웠는데도 잘 모르는. 자, 그래서 많이 해석을 해주고 파악을 해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를 봐봐. 이거는 되게 많이 얘기한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아주 중요한 구문이지.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문인데 얘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 그러면 얘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명사로 한다고 그랬고, 얘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설명은 형용사로 한다고 그랬고, 이건 당연한 기본값이야. 그치? 자, 그런데 5형식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얘가 뭘 하는지 또는 뭐를 해야 할지 해달라고, 이런 식의 동사적인 표현이 되게 많이 올 수 있어. 되게 많이 올 수 있어, 해석상.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동사적 표현이 올 때는 동사를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잖아. 얘가 동사 자리잖아. 그러면 동사 자리가 아닌 곳에 동사를 쓸 때는 동사의 형태를 변형해야지. 그치? 그러면 명사로 쓸 거면 명사에 맞게 변형하고, 형용사로 쓸 거면 형용사에 맞게 변형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런 걸 떠나서, 자, 이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이 동사의 형태가 많이 좌우가 되지. 그치?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첫 번째, 이 자리에 명령을 이끌어내는 동사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 요청하다, 부탁하다, 명령하다, 설득하다,
충고하다. 그치? 또 뭐가 있을까? 말하다? 여기서 말하다는 왜 나오냐면 엄마가 말했어. 나한테 방 치우라고. 이러면 명령이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명령, 이 자리에 얘한테 뭘 하라고 라는 명령을 끄집어내는 동사들이 이 자리에 쓰이면 명령을 뭐뭐 해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한 무조건 투부정사로 쓴다라고 배웠지. 그치? 그런데 너무 짧은데? 자, 그런데 그렇게 생기지 않은 애들, 예를 들어서 want, 그치? expect는 기대하다, allow는 허락하다. 자, 그런데 요런 류의 애들, 아니면 enable, 요번에 너네 책에 나왔던 enable, encourage, cause. 자, 요런 애들, cause도 되게 잘 나온 애들인데 요런 류의 애들이 명령이 아닌 것 같은데 투부정사 쓰는 애들이야. 자, 이건 외워야겠지. 되게 중요해. 그 해석하면서 알았겠지만 너무 잘 나와. 너무 자주 쓰여. 당연하지. 문장의 기본 형식이니까. 너무너무 자주 쓰여. 자,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할게. get. get은 오형식에서 사역동사야. 좀 이따 get을 정리를 할 건데 get은 되게 중요하고 사역동사는 당연히 시키는 동사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compel, 뭐 force 이런 동사들도 전부 다 사역동사야. 자, 강제로 시키는 동사인데 얘도 당연히 투부정사 써. 당연히 투부정사 쓰는데 두 번째 let, make, have는 중1 때부터 배웠지. 그치? 아주 중요해. 왜냐면 얘네들은 영어에서 대표적인 사역동사, 시키는 동사란 말이야. 그런데 얘네가 이 자리에 당연히 명령조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얘네들은 투부정사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써. 그럼 얘네가 이상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중요하게 배운 거야. 분명히 사역동사인데 투부정사를 안 쓰는 애들. 투부정사를 안 쓰고 동사 원형만 쓰는 애들.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아주 기본값. 세 번째. 자, 이번에는 help로 가볼게. help는 별명이 준사역동사. 그러니까 사역동사의 특징도 있으면서 일반 동사의 특징도 있거든. 근데 이 준사역동사 help가 별명이 사역동사적인 뜻이 있다 보니까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를 쓸 때 원래 사역동사가 쓰는 형태, 당연히 투부정사겠지, 명령. 그치? 그리고 예외 애들이 쓰는 형태, 동사 원형을 다 써. 다 써도 돼.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도와주었다. 주희가 숙제하는 걸. 그러면 나는 도와주었어. 주희가 숙제하는 걸 할 때 동사 원형을 써도 돼. 근데 이 자리에 to를 써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 help도 꽤 많이 나왔지. 독해를 할 때 되게 잘 나와. 자, 그래서 얘는 둘 다 써도 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지각동사. 이런 애들, 감각과 관련된 애들인데, 자, 인지와 감각과 관련된 이 지각동사는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현재 분사를 써. 차이는 있지. 얘가 진행형의 의미가 가깝지. 그치? 뭐뭐 하고 있는 중을 보거나 들은 거야.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거지. 나는 봤어. 주희가 들어가는 걸, 교회에 들어가는 걸 봤어.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나는 봤어. 주희가 들어가고 있는 걸 봤어. 이렇게. 자, 그래서 오형식에서 여기 이 자리가 중요한 거야. 오형식에서는 얘가 누구냐에 따라 여기에 동사 변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래서 얘네들이, 근데 이게 되게 어렵지는 않은
거야. 구분만 잘 해놓으면 돼. 내가 나름대로의 정리를 잘 해놓으면 돼. 자, 그래서 요거를 자연스럽게 알아두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 오형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거는 이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야. 능동일 때. 얘가 이거를 할 때, 주희가 숙제를 할 때, 주희가 교회에 들어갈 때, 그치? 능동일 때야.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수동일 땐 다르다는 거지. 자, 이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일 때는 이 동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PP를 써야 돼. 무조건이야. 수동일 땐 무조건 동사 변형 하나도 안 중요하고 무조건 PP로 써주는 게 원칙. 왜냐면 수동은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 방법은 하나밖에 없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다 이해됐지? 자, 이 부분을 보자. 밑에 먼저 설명을 먼저 볼게. 명사와 형용사 말고도 동사 변형이 쫙 이렇게 쓰일 수 있어. 동사 원형, 현재 분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리고 PP. 그치? 이 PP는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쓰이는 거고. 자,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세 가지 있었어. 예외적인 사역동사들. 그치? 세 가지. 그 다음에 지각동사, 그 다음에 헬프. 그치? 현재 분사는 지각동사예요. 물론 이 관계가 형용사로 설명될 때도 많이 쓰여. 투부정사는 명령조 애들이랑 헬프랑 원트 이런 애들. 그치? 정리해줬던 애들. 자, 그래서 일단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보고, 수동이면 무조건 능동이면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렇게 쓰인다. 자, 그러면 예를 보자. 우리 선생님은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쓰였어. 100% 오형식이지. 100%. 그치? 우리 선생님은 만들었다. 내가 더 많은 숙제를 하도록 만들었어. 그러면 얘가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당연하지. 그녀는 들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쓰였어. 그럼 100%지 이거지. 그녀는 들었어. 걔가 짖는 걸. 자, 나머지는 연결만 하면 되지. 시끄럽게 짖었지? 그치? 멀리서, 먼 거리에서. 나는 봤어. 얘가 이런 걸. 자, 이거야. 근데 얘가 PP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체포된 거지. 그치? 나는 봤어. 여러 명의 용의자가 체포된 거야.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된 거야. 자, 나는 원해. 얘 다음에 이거야. 100%지. 그가 여기에 머무는 걸 원해. 자, 나랑 같이 주말 동안.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계속 해보면 알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부가적인 애들은 따라와. 앞에만 중요한 데만 문장의 오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만 잘하면 돼. 그러면 연결이 된다. 어색한 거 없을 거야. 자, 요 밑에 한번 볼게. 여기를 보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는 애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는 설득하다라는 뜻도 있고 확신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허락하다야. 요구하다.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애들은 명령조가 올 수 있는 애들. 나머지 애들은 물론 얘도 사실은 그런 류에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 2개가 빠졌지? 요런 애들 등등등. 자, 보면 되겠지. 필기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괜찮니? 할만해? 네.
어머니 아픈 거거든요. 근데 또 그때 수정을 바꿔놓고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됐어. 자, 요거 수동일 때 PP 쓰는 것 좀 정리 한번 해줄래? 오케이. 자,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 숙제는 일단 뒷부분을 풀어오는 건데, 잠깐만. 여기부터 풀면 될 것 같아. 페이지 15, 13? 15. 페이지 15부터 20까지? 괜찮을까? 다른 것도 있어서, 아니야, 여기 독해가 쉬워. 페이지 15부터 20까지. 빠른 독해, 바른 독해 해오면 돼. 자, 이거는 해오고. 자, 그럼.